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비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7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우리 시장 코스피는 약세로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가 가지 못하다 보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부진했는데요. 대형주 저조한 가운데 오늘도 2차 전지, 로봇, AI 등 크게는 테슬라발 개별 이슈로 테마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의 업종과 구분, 이런 상승 하락의 폭이 차이가 컸는데요.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미국 1월 PCE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오면서 간밤 미국 3대 지수 모두 짓눌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이 코스피는 오전 9시 30분께 장중에 2,383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지만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0.87% 내린 2,402.64포인트로 2,400선은 지지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거래일과 같은 수급이 보여졌습니다. 개인이 오늘도 나홀로 물량을 담았고요. 지난 금요일의 2배 정도인 6,7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특히 금융투자 쪽, 변동성 큰 금융투자 쪽에서 이 4,500억 원 넘게 물량을 크게 던져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2차 전지, 로봇, AI 종목 강세 이어지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끝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18% 상승한 780.30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수급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의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64억 원가량 담았고요. 개인은 800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동안 조용했던 환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금요일 대비해서 18원 20전 오르면서 1,323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종가 기준 작년 11월 이후로 약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PCE 발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105선까지 올랐는데요. 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감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좀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죠.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네.
로봇이 다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또 로봇의 강세가 두드러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특징주를 전부 로봇 쪽으로 가지고 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로봇 슈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슈보를 만든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최근에 1월 달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로봇 테마를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3자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로봇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르고 하는 가운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동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슈보와 같이 인간형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으로서 올해 삼성전자 투자 소식에 의해서 상승 랠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로봇 테마주 중에서 상승 랠리를 견인하고 있는 역할로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월 달 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165% 거의 170%에 육박하는 시세 상승을 이미 보여준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 시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인 것 같고요. 이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이 로봇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이뤄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의 특징을 좀 보시면 매출로만 봤을 때는 사실 좀 약한 상황입니다. 뭐 작년 매출 기준했을 때 영업 손실까지도 이미 좀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매출보다는 어떤 사업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투자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테슬라도 이미 이제 로봇 관련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술 경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따로 목표가나 이런 부분은 제시해드리지 않고요. 이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 안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키를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어봤습니다. 1월 내내 시장을 가득 채웠던 로봇주였는데요. 오늘도 전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삼성전자 투자 휴보 인간형 로봇과 서비스업 로봇 업체입니다. 로봇 테마주 상승 견인 역할을 하면서 로봇 테마주에서 이런 기준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도 로봇주가 네. 정말 시장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 다른 종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봇주가 너무 많이 과열되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세아 특수강을 가져왔는데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토요일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뉴스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세아그룹에서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 쪽에다가 납품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관련주들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아 베스틸 지주가 오늘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이제 세아 특수강이나 뭐 기타 세아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상승을 지키지는 못하고 중간에 이제 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다른 것보다 세아 특수강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이 종목이 예전에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였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때 보시면은 11월 달 여기 이제 시간으로 보면 8월에서 11월까지 작년 우리 증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사우디 네옴시티주가 거의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2, 3등 정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예전에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도 떠올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정부에서 연내 그 사우디 쪽이랑 인프라 협력센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아 특수강은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는 어찌 보면 뭐 단발성인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안에 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가 분명히 한 번은 더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세아 특수강이라는 종목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공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올라온 그 상황에서 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세아 특수강이었습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세아 업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공급 논의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세아그룹 측에서는 이 관련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단발성 강세로 투자에는 유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금요일 날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또 가지고 왔네요. 네, 그만큼 네, 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네. 가지고 나와봤고요. 종목명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네. 국내 1호로 지금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상장한 기업 중에 1호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음성 합성 시장 내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현재 인공지능 테마주 중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고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을 이끌고 있고요. 지금 셀바스 AI는 AI, 인공지능 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과 인공지능 같이 맞물려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관련주들의 투자 포인트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키워드가 양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일자에 이제 PC 발표도 나왔었고요. 하지만은 그 다우, 나스닥 모두 다 하락한 상태에서 네. 우리나라 시장 좀 지지부진했죠. 오전장에. 하지만 회복이 되는 건 결국에는 어떤 트렌드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오늘 시장 키워드가 바로 이 로봇과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쉽게 수익 내는 전략은 이런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테마를 공략하게 된다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셀바스 AI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셀바스 AI와 같이 AI 쪽을 또 우리가 공략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한 업종들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 이런 의미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셀바스 AI는 따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기준이 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려면은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당일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서 그 짧은 트레이딩 영역 안에서 공략을 하시면은 그래도 가격적인 부담 없이 당일날 매도를 하시면은 그래도 좀 원활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16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로봇 두 가지로 이분화되어 있는 것 같다 말해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이 AI의 기준은 셀바스 AI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에게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AP 위성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저는 진짜 다크호스가 되는 업종은 네. 이 우주항공, 인공위성 쪽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이게 이제 올라간 이유가 그 이제 다가오는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에 네. 우리는 이제 휴장인데 네. 그 미국에서는 테슬라도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또 열려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뭐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016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현실화가 됐었는데 이 AP 위성이라는 종목도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스페이스X 또는 뭐 스타링크 이런 계획들의 이제 일환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AP 위성을 가져온 이유가 주가도 잘 올랐지만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내용이 다가오는 3월 1일 날에 이제 해외 쪽에서 많이 들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이제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고요. 스페이스X가 올해 이제 2분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를 서비스할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제사이통으로 스타링크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이제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에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5월 달입니다. 다가오는 5월 달에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로도 이제 달에 간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하나씩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누리호 3차 발사도 5월 중에 있을 거라고 현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나온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2월 말이잖아요. 한 3월, 4월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누리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테슬라 쪽에 일론 머스크의 그런 어떤 미래 계획에 포함이 된 인공위성 우주항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P 위성은 좀 올랐고요. 이 종목은 좀 올랐고, 제가 그래서 다가오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관련한 종목을 잠시 후에 도전상한가 종목과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AP 위성 올라가는 거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놓치신 분들은 잠시 후 이어지는 또 저의 관심주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AP 위성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17% 또 1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3월 1일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투자자의 날 행사를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스페이스X 관련해서 체크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다가오는 5월에 우주항공청 신설법 제정 예정과 함께 이 두 달가량 남아있는 이 시기에 엮여있는 재료들이 많은 만큼 좀 관련주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전략 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또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아까 전에 AP 위성을 대신해서 네. 다른 전략주 이야기해 주신다 이런 말씀과 함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난 2016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마스터 플랜 2를 공개했을 때가 네. 테슬라가 한참 위기였을 때였어요. 그 전에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아직 많이 팔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기회로 그 마스터 플랜 2를 계기로 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에서 무려 1200배 올라온 그런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 뒤로 많은 것들이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스터 플랜 3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은 기대만 하고 있지 정확한 내용들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8시 공개 방송에서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올 만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로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또 테슬라 관련주를 한번 정리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8시 정각에 바로 시작하는 공개 방송이니까 이 방송 이후에 바로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종목이 있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투자 전략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번 3월 1일 이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에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과 또 과거 수혜받은 종목을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이런 테슬라 관련 종목을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적품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종목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또다시 신고가 달성을 했는데요. 지난 방송 때는 좀 수익 실현해보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목표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네, 목표가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흔적이 좀 있는데요. 네. 이거 좀 표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공매도 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종합정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상승했던 기점이 바로 공매도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줄었는데 그 시기 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 때일 겁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또 보시면 거의 확 줄었죠. 그래서 한 30-40%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이후에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나서 9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잔고를 보시면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소위 말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정말 이악 물고 네. 다시 한번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해드렸다가 그 이후에 중단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30만 원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AI 쪽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은데요. 2차 전지 쪽 안에서 제가 앞서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주가 상승도 그렇고 매출 면에서도 그리고 영업권 면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만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공략하시려면 이 에코프로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에코프로를 따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시장이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1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0만 원대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공략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2차 전지 쪽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군 안에서도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 시장인 전방 시장인 이제 전기차 시장도 연 2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오늘 미증시가 빠진데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미증시가 빠지더라도 내일장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 30만 원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가 15% 급등 마감하면서 28만 원 선으로 끝냈습니다. 목표가 30만 원으로 재전략해 주셨고요. 공매도 세력이 다시 들어왔다. 다시 한번 상승에 베팅해 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에코프로만한 종목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2차 전지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섹터이고 또 전기차 시장의 상승세까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업종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종목 코스모 화학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를 했고요. 지난 방송 때 좀 길게 장기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시작이다.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네, 어떤 의견? 이죠. 네, 그대로, 네. 홀딩입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쪽 계속 제가 지겹도록 말씀을 네.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오늘 다 네. 2차 전지. 네,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꿈을 먹고 있는 시장 안에서 뭐 AI도 있고 뭐 로봇 쪽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매출이 사실 캐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쪽 업종 시장이. 하지만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다릅니다. 지금 현대차도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유럽 안에서도 지금 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계속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2차 전지 쪽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시장, 그 안에서 이제 폐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니켈도 그렇고 망간이나 리튬 이런 자원이 많이 없는데 폐배터리 시장이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코스모학이 지금 폐배터리 시장도 노리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코스모학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이날 매수 사인을 드렸을 겁니다. 이날 매수 사인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차트상에서 그런 종목을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을 제2의 에코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을 보시면은 정말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정도로 주가 상승 탄력을 많이 보여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모학은 사실 폐배터리 시장 안에서 이제 1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유일무이한 이점이 바로 이런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되실 것 같고요. 뭐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주가 이격에 상관없이 만약에 네. 2차 전지 쪽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죠. 지표 발표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 부분에 미국 증시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떨어졌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하신다면 코스모학 지금 더 끌고 가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전기차와 함께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종목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 이런 자원이 나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폐배터리 시장이 꼭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도 2월 2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주 세비캠입니다.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13만 원까지 봐야죠. 네. 일단 봐야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코스모학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현재 시장 키워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시장 키워드가 딱 네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우주항공 쪽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은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세비캠이 코스모학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모학, 그 에코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비캠은 현재까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상향 초기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산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노리시려고 하시면은 세비캠이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비캠도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는 13만 원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추세적인 부분 상향이 됐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비캠 바닥권에서 우상향 보이는 초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와 함께 산업 성장력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대로 13만 원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30일에 매수했던 H&M입니다. 매수가 23,050원이었고요. 오늘은 좀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H&M은 모아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좀 모아가면 좋을 맞아요.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 좀 살펴보면서 공략을 다시 한번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를 좀 들어가고 있죠. 그 이유는 사실 실적과 그리고 특이점이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요 며칠 새에 10일 이상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메이저 수급이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해운 업황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도 지금 조선해운 쪽 그리고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 달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그러한 수혜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해운 업종들 그리고 관련한 업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H&M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주가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가는 실적에 기인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그대로 가겠지만은 사실 H&M 기존 과거의 차트를 좀 보자면 과거에 거의 5만 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그 부분도 절반이라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3%였지만은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시기적인 부분은 중국의 경제 재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3월달, 4월달 정도에 이제 주가 탄력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모아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셨다가 그 시기적인 부분, 실적 시즌이 나올 때 아마 본격적인 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 잘 모아가시면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업황 실적은 좋으나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업황 너무 좋고 최대 실적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3분기 중국 리오프닝 본격 진행과 함께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업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3%, 또 중장기적으로는 10에서 2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길게 보유 의견으로 마지막 H&M까지 들어봤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31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주 제로투세븐입니다. 금요일 날 이런 출산 지원책 이슈와 함께 주가 장중에 15%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8%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제로투세븐 수익률 달성을 했네요. 네. 네. 일단 우리 제로투세븐 및 우리 저출산주 매매하신 분들 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직 이 재료는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출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옆 나라 중국이 지금 엄청 네.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의 어떤 성장 속도가 과거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오히려 한국의 케이스를 놓고서 한국이 지금 저렇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일본이 됐고 한국이 더 빠르게 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그 저출산 고령화의 그 어떤 교육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발 그 저출산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라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서 드렸던 거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이 이번에 올라간 구간은 당연히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우리 목표 구간이었었고, 같이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차트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이제 메디앙스, 예전에 이제 보령 메디앙스였는데 사명이 이제 바뀌었죠. 메디앙스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로투세븐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매출을 봤을 때 이 회사가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익 실현을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8,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저는 다시 사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었던 9,000원 위로 올라가면 파는 이런 매매를 올해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번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제가 또 그때 추가 전략 드리고 우리 노란톡방에서 또 기회가 생긴다면 잡을 타이밍 말씀드릴 테니까 한 8,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중국발 이슈까지 더해지면 추후 상승 여력은 또 있다 말해주시면서 8,000원 이하로 가격 조정받으면 9,000원 선에서 매도해보는 전략 좀 추가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 15일에 매수했던 아모그린텍입니다. 오늘 2.9% 상승 마감하면서 13만 8,600원으로 13,86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모그린텍도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리면서 네. 드렸던 종목이었고 연초에 테슬라가 주가가 2배가 올랐는데 네. 이 종목은 아직 2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13,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차트 보시면 연초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추가 매수 기회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를 혹시 하신 분들이면은 지금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아직도 첫 매수가에서 그대로 들고 있으시다면은 얼마 전에 한번 본전 살짝 갔다 왔었고 아마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좋으니까 가져가시고 더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실적이에요. 좀 전에 이제 이창용 대표께서도 그 배터리 얘기를 많이 주셨지만 배터리라는 산업 자체가 다른 어떤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처럼
한 방의 어떤 폭발력 자체는 많이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 플러스 다가오는 3월 1일 날에 있는 테슬라 관련주 두 가지로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지는 저도 좀 시나리오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오늘 증시가 하락하는 장에서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 확인됐고 주가 소폭 상승하는 거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번에 3월 달쯤에는 우리 목표가 한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잘 가져가시고 제가 그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최초 매수가가 14,000원대 그리고 1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드렸으니까 지금 가격대도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이번에 테슬라 준비하는데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 오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나 시간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아모그린텍을 다시 한번 잘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모그린텍 테슬라와 함께 묶이는 종목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말해주고 계시고요. 또 3월 1일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기대감 갖고 좀 3월 중에는 목표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2월 22일에 매수했던 이 모듈러 재건 관련 종목 SY입니다. SY는 또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쯤에 제가 테슬라에 좀 꽂혔어가지고 네. 테슬라 관련주를 많이 들였었어요. 그래서 방금 아모그린텍이랑 근데 연계돼서 또 SY를 그때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부터 좀 가려다가 주가가 얄짤하게 휘청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SY가 이제 올라가는 재료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최근에 또 저기 터키, 튀르키예 쪽에서 지진이 좀 발생하면서 그런 재건 이슈 이런 것들이 일단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물자들이 나가거나 하고 네. 있지만 이런 뭐 또 프로젝트를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오르진 않고 있죠. 자, 그러면 SY가 이번에 재건 이슈가 아닌 다른 걸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 과거에 테슬라의 솔라루프, 어떤 그 태양광, 차량 지붕에 설치하는 그런 태양광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그때 관련주를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SY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솔라루프 테마의 대장주가 뭐지 하면은 SY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는 저는 요번에 테슬라 3월 1일 날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고 나서 분명히 주목받을 테마라 생각하고요. 그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그 광고 그 이미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Y 보유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고 3,500원 정도면 거의 바닥입니다. 이거는 추가 매수도 되는 가격이니까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진행해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네. 정말로 상한가를 노려볼 만한 네.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명은 이제 로보티즈라고 하고요. 네. 자, 이제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7%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면 굉장히 좀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오늘도 27% 이상 급등했는데 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절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충분하게 공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도 그렇고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만 우리가 잘 공략해서 매매를 한다면 그래도 짧게나마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42,5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이 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손절은 38,500원대 잡아드리면서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 잡아드리면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매매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다기보다 저와 같이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로는 로보티즈였습니다. 오늘도 27%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로보테마 상승 추세에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잘 공략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5%이고요. 목표가 42,500원에 손절가 38,500원. 좀 전략이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전문가님의 이 톡방에 들어오셔서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테슬라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테슬라라는 단어를 한 100번 이상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 자체가 네. 미국도 우리도 그렇고 성장 동력 자체가 좀 다운된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발표했던 물가 지표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WC라는 행사가 이제 오늘부터 스페인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이 일부 되고 있고 기술주 강세에 또 배경이 됐죠. 다가오는 3월 1일 날 나오는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 테슬라에서 혁신적인 내용들, 앞으로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이미 좀 꼽아놨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되는 짧은 방송이 8시 공개 방송이 있을 텐데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그 테슬라 관련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한 내용 말씀드리면은 네. 이 회사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최근에 국내 반도체 팹리스에서 최초로 1조 원 이상 평가를 받는 이제 유니콘 기업인 파두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스타링크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 파두가 테슬라의 어떤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과거에 나왔었던 만큼 또 최근에 저는 테슬라 관련주라고 또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고 나서 요게 이제 2016년도에 테슬라가 거의 뭐 지금 차트가 좀 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뭐 $200 정도였던 테슬라의 주가가 $2,000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가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갔었던 만큼 이 지금도 이 위기에 빠져 있는 테슬라의 주가와 테슬라의 미래를 여러분이 3월 1일 날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한 주식으로 가지고 왔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식은 이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투자한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를 드리면서 테슬라 관련주 같이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목표 수익률 10% 드리는 종목이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목표 수익률 10% 설정해 주셨고요. 이 테슬라와 호재를 기다리면서 투자 회사로 국내에서 팹리스 유니콘 파도의 주요 투자자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저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죠?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게 그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렸지만. 그래서 지난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단기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들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 타이밍에 대한 설명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바로 준비해서 8시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요번에 오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얼마나 잘 맞았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음 시간에 얼마나 잘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거니까 뭐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따 공개 방송에서 더 풀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 그리고 매매법 요 두 가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테스타 마스터 플랜 3 관련해서 수혜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과거 종목과 오늘 종목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